야담 이야기. 소녀 가진 거라곤 몸뚱아리뿐인데. 옛날에는 임금이 아들을 장가 보낼 때면 간선을 하였는데 신하들이 수소문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인물 꼽고 학식 있고 재능 있는 총명한 처녀를 4~5명 뽑아다 놓고 임금이 직접 보면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은 간선에 뽑히지만 나머지는 간선을 보였다고 하여 시집을 못 가고 궁녀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장래에 임금하고 말이 있던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 있는가 하는 데서였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한 선비의 딸이 물망에 올라 간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선비라 딸은 초라한 가마를 타고 아버지는 뒤에서 걸었습니다. 때는 섣달치고도 가장 추운 소환 대목이라 살을 에이는 찬바람 속에서 하루 종일 걷다 보니 짐군들도 맥이 지나여 고개를 넘어서자 주막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가마가 주막집 마당에 이르자 가마문을 열고 애야, 얼마나 추웠느냐? 얼른 내려서 몸도 녹이고 자고 가자. 라고 하던 늙은이가 갑자기 울음보를 터뜨리며 얘야, 이게 웬일이냐? 하며 느닷없이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선비보다 먼저 와서 주막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한 고을 군수로 부임해 가던 원님이 초라한 가마가 들어오는 것을 내다보고 있다가 가마문을 열던 노인이 곡성을 터뜨리자 나주를 시켜서 웬일인가를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사또님께 아뢰옵니다. 상감마마의 부름을 받고 간선에 뽑혀가던 이규수가 얼어 죽어서 부친 되는 노인님이 울고 있는 줄로 아뢰옵니다. 뭐시? 그런 편이라고 있나?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면 구원할 수도 있겠으니 속히 들어다 따뜻한 내 방 아래목에 눕히고 구굽토록 하여라. 원님의 분부가 내리자 나졸들은 물론이요. 주막집 주인과 객들이 모두 부산을 피우며 돌아가는데 원님이 손수, 사양과 청심환을 더운 물에 타서 한 숟가락 2숟가락 처녀의 입안에다 떠넣었습니다. 이리하여 처녀는 밤중에 개복하였습니다. 이튿날 선비와 딸은 원님 앞에 꿇어앉아 사또님의 은혜에 백골란망이옵니다. 하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소저가 개복했으니 천만다행이다. 원님은 이렇게 말하며 팔에 끼었던 집토끼 털로 만든 토시를 벗어서 주며 내 몸에 지닌 것이 없으니 이거나마 가지고 가면서 한 길을 막도록 하시오. 원로에 조심해 가시오. 라고 했습니다. 선비와 딸은 너무나 감격하여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소녀 가진 거라곤 몸뚱아리뿐인데 사또님의 은혜에 대를 두고 있지 않겠나이다. 하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원님과 작별하고 올라오는데 딸은 아버지 보고 토시를 끼시라 하고 아버지는 딸더러 어서 끼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활개치며 걷는데 추울 리 있나? 가마 안에 웅크리고 앉은 내가 춥지. 그러니 내 걱정 말고 어서 내나 끼어라. 가마안은 방풍이 되어 춥지 않사오니 늙으신 부친님께서 어서 끼시옵소서. 그들은 이렇게 서로 사양하다가 결국엔 한 짝씩 끼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임금님이 선을 볼 때 구구이 누구의 딸인가고 물을 것 없이 보면 알 수 있도록 꽃방석마다 아무 고을의 아무개라고 아버지 이름을 써놓아 처녀들은 자기 부친의 이름을 보고 그 꽃방석에 앉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임금은 용상 위에 앉아서도 묻지 않고서도 누구의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제일 예쁘고 이름난 처녀들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찾아서 꽃방석 위에 나비처럼 사뿐사뿐 꿇어앉는데 한 처녀만은 꽃방석 위에 앉지 않고 방석 뒤에 꿇어앉았습니다. 임금은 그 처녀가 선비의 딸임을 알았으나 어째서 꽃방석에 앉지 않는지를 알 리 없었습니다. 저 소저는 어찌하여 방석에 앉지 않는고? 상감마마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뿌리 없는 나무 어디 있으며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어디 있겠나이까. 소녀 앉을 방석 위에 부친님의 성함이 있사옵기에 깔고 앉을 수가 없는 줄로 아뢰옵나이다. 그제야 임금은 과시총명하고 예의범절이 출중한 효녀로다 하고 속으로 흐뭇하게 생각하며 처녀들의 총명재질을 알고자 이것저것 문의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무서운고?
그러자 처녀들은 뒤질세라. 법이여, 귀신이여, 양반이여, 임금이여 하고 대답하는데 선비의 딸만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저 소자는 무서운 게 없는고. 예, 있사옵니다. 그래, 무엇이 제일 무서운고. 식솔은 많은데 쌀독에서 바가지 긁히는 소리가 나는 것이 제일 무서운 줄로 아뢰옵니다. 그렇지. 나를 놓고 봐도 국고에 돈과 쌀이 없어서 만백성이 기아에 허덕이고 보면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 과시, 나라 쌀독을 책임질 만한 주부의 대답이로다. 임금님은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가타부타 대답은 아니하고 또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꽃이 제일 좋은고? 그러자 이번에도 처녀들은 너도 나도 모란꽃이요, 매화꽃이요, 장미꽃이요, 령꽃이요 하고 제각기 말하는데 선비의 딸만은 꽃 중에서 제일 좋은 꽃은 목화꽃인 줄로 아뢰옵니다. 라고 대답을 올렸습니다. 임금이 그 뜻을 좀 더 알고 싶어서 목화꽃으로 말하면 향기도 없고 빛깔도 보잘것없는데 무엇이 그리 좋은고? 하고 캐물었습니다. 목화꽃으로 말하면 꽃이 피었다 지고 결실하게 되면 목화가 되지 않나이까? 그래서? 그것을 타서 만백성은 물론이요. 임금님의 옥체를 보존하시도록 추위를 막을 수 있사오니 이보다 좋은 꽃은 없는 줄로 아뢰옵니다. 이리하여 선비의 딸이 간선에 뽑히어 임금의 아들과 잔치를 했습니다. 그 후 임금이 돌아가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자 선비의 딸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후는 종일가야 웃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새 임금은 의아쩍게 여겨 중전께서는 한낱 시골 선비의 딸로서 왕후까지 되었는데도 못이 부족하여 웃을 줄을 모르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상감마마의 은총을 한 몸에 지니게 되었사오나 맘속에 숨어있는 한 가지 일을 처리하지 못하여 그러하옵나이다. 무슨 사연인지 짐에게도 알릴 수 없단 말인고? 국사의 밥비도는 상감마마께 심려를 끼쳐드릴까봐 아뢰지 못했나이다. 라고 말하니 새 임금은 어려워 말고 어서 들려주시오. 이리하여 선비의 딸인 왕후는 간선 보러 올 때 일을 이실직고 하고는 그런 고마우신 사또님이 계셨기에 제가 오늘처럼 상감마마를 모실 수 있는 기쁨을 가졌사온데 그 은혜 만분의 하나라도 갚지 못하여 웃지를 못하고 있나이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용서하오, 중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마마, 임금이 즉시로 영의정을 불러 아무 때 수원고개 아래 주막집에 들러간 군수를 알아서 대령케 하라고 하명하니 어명이라 불과 며칠 만에 그 군수가 어인 영문인지 모르고 불리워왔습니다. 왕후가 집토끼 털로 만든 토시를 군수에게 내보이며 알만한가고 물으니 그는 깜짝 놀라며 아무 때에 간선 보러 가는 규수에게 준 자기의 토시라고 했습니다. 왕후는 자기가 바로 그때 그 규수라고 말하고 나서 군수를 반겨 맞았습니다. 왕후는 군수를 친부모 모시듯 하였습니다. 후에 군수는 순풍에 돛단 듯 벼슬길에 올라 정승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집토끼 정승이라는 뜻으로 가토정승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